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1월 4일 수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미국 대선이 있는 날이고 특히 오전장에 요동을 많이 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흐름으로 마무리되진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코스피를 살펴보면 약 0.6%의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은 약 1%의 상승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비교적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종목 쏠림 현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수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하락했던 종목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가파른 상승세로 보였던 업종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약 0.5%의 하락이 나왔고 반대로 SK하이닉스 오늘 2.2%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부합했고 전년 동기 대비 약 175%의 영업이익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좋은데 이런 부분하고 긍정적인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의 흐름이 양호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오늘 각각 6.8%와 5.5%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미 대선과 관련해서 좋은 흐름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순매수세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외국인하고 개인 모두 순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대금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약 15조 원 가까운 거래대금이 발생이 되었는데 과거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이 늘었다, 이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대주주 양도세 조건 강화에 대해서 현행 유지를 하겠다 이런 입장 발표도 있었고 오늘 대선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앞으로도 거래대금이 늘어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관하고 개인이 순매수세를 보여주었고 반대로 외국인이 순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오늘 카카오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수를 보여주었고 과거와 비교해봐도 거래 대금이 상당히 늘었죠.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다 보니까 과연 기관과 외국인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는지 궁금해 하실 거예요. 바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SK바이오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기관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오늘 이 4개 종목은 외국인하고 겹치는 종목이네요. 이번에는 개인을 살펴볼게요. 개인은 삼성전자, 하나솔루션, 신한지주, CS윈드,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자, 현재 제가 촬영하는 시점이 약 3시가 조금 안 됐는데 어쨌든 누가 당선이 되는지 결과를 좀 확인하고 나서 촬영을 하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후보자가 되던 간에 최대한 중립적인 의견에서 특정 후보와 상관없이 앞으로의 주가 흐름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5G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흐름세가 좋단 말이에요. 한번 차트를 볼게요. 현재 오이솔루션 약 6.5%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약 9% 가까운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어서 에이스테크,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현재 약 11%의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사실 시장에서는 바이든 후보자가 쉽게 이길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오늘 시장을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생각보다 트럼프의 선전이 강했고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들이 쏟아지면서 그동안 바이든 관련주로 분류되었던 신재생 관련주죠. 풍력, 태양광, 그리고 수소 관련주들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여드렸던 5G 관련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후보자가 되던 앞으로 흐름이 상당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먼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약 1조 달러를 투입해서 5G 광대역망을 구축하고
통신 인프라에 투자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었고, 그리고 바이든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5G 인프라 건설에 약 1조 3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약 이틀 전에 주가의 상승률인데 어제와 오늘까지 합치면 5G 관련주, 저는 지금 구간이 반등의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늘상 말씀을 드렸듯이 전망이 좋은 어떤 종목이든 강한 시세가 분출된 그 시점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비록 지금 좋은 흐름이 나오더라도 강한 상승이 나왔던 만큼 되돌림이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점을 차라리 노려서 투자하는 것이 더욱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항상 이 점 참조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비중으로 약 2%밖에 되지 않거든요. 미국 시장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25%가 유럽 시장, 그리고 나머지 25%가 아시아 시장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시가총액 비중으로만 보자면 국내 시장은 약 2%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미국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미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국내 시장의 흐름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되던 트럼프가 되던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 모두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거든요. 물론 개별적인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흐름이 나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이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쪽이죠. 이 신재생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바이든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반대로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인터넷 관련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친자본가 입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자본가 입장에서 많은 정책들을 펼쳤고, 그리고 시장의 자율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주식시장에서는 트럼프를 선호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나스닥 선물을 보시면 한때 장중에 약 4% 이상의 큰 급등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후보자와 반대로 IT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낮춰야 된다. 이런 입장과 함께 세제 혜택을 공약으로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터넷 기업들을 살펴보시면 네이버, 카카오 굉장히 흐름이 좋죠. 그리고 또 이어서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소부장 기업들 상당히 흐름이 좋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미중 갈등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이 국내 반도체 기업의 반사 이익으로 작용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 소부장 기업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선 결과에 따라서 다시 또 이런 흐름이 바뀔 수가 있어요. 현재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당히 흐름이 좋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인터넷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더욱더 좋아지고 있고, 반대로 신재생 관련주,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할 점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5G 관련주, 어느 후보자가 되던 간에 내년에 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있고, 이러한 점들은 그동안 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던 5G 관련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내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5차 경기 부양책이죠. 지난달에 5차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선거 이후로 미루겠다, 이런 입장이 있었는데, 아마도 어느 후보자가 되던 간에 5차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속도를 낼 것이고, 이런 부분도 반드시 국내 시장에 좋은 호재성 내용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조건 강화에 대해서 이제 10억으로 현행 유지가 되었죠. 그러한 점들을 제외하고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코로나 백신, 정말로 코로나 백신이 12월 달에 나오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도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후보자가 되던 간에 대선 불복 사태가 일어난다면 이 부분은 또 시장의 큰 변동성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난 2000년에도 보면 미국 대선 당시에 3,400포인트였던 나스닥 지수가 민주당 측에서 승복 철회를 하였고, 법원 판결까지 거친 뒤에 다시 패배에 대해서 공식 인정하는 이 기간 내에 약 17%의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7% 하락했다는 것은
아마도 개별 종목을 봤을 때 30%까지도 많은 종목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우리가 조심한다면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던 간에 우리나라 증시에는 연말에 긍정적일 수 있는 재료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업종들 한번 주목해 보시고 좋은 매매 타점이 왔을 때 공략해 보는 것도 좋은 시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시면서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